드라마, 만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홍길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친숙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적 홍길동은 언제 처음 탄생했을까요? 조선의 천재로 불린 허균이 썼다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원본은 아쉽게도 현재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허균의 홍길동전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보탠 거예요. 과장되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홍길동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증거죠. 자, 그럼 홍길동이 어떻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영웅이 됐는지 지금부터 홍길동전 속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조선은요, 전에 없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한양도성, 대궐 같은 기와집, 한 지체 높은 양반이 사랑채 난간에서 따뜻한 벼슬 쬐며 꼬박 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문. 홍문은 이조 판서와 좌의정에 올랐던 인물로 홍판서, 홍승상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단잠에 빠져있던 홍판서에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홍판서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랑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홍판서가 갑자기 이렇게 울창한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척을 흔드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폭포수 사이에서 커다란 짐승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홍판서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용 같은데요? 네, 바로 푸른 비늘이 온몸을 뒤덮은 청룡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무섭게 달려들던 청룡이 깜짝 놀란 홍판서의 입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혼비백산이 된 홍판서는 눈을 찔끔 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린 홍판서는요,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살폈죠.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홍판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낮잠을 자던 사랑채의 난간이었거든요. 잠을 자다가 실제라고 착각할 만큼 생생한 용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꿈은 보통 어떤 꿈이라 그래요? 용꿈은 태몽. 맞습니다. 태몽. 홍판서도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한 번 꿀까 말까는 그런 태몽인데? 그리고 홍판서는 그럼 지금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곧장 사랑채를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홍판서는 이 용꿈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라면 반드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홍판서가 아내를 방 안으로 이끌고 잠자리를 가려는 그때 아내가 탁 하고 홍판서의 손을 뿌리치더니 정색하며 화를 냅니다. 아내는요, 이게 해가 환한 대낮에 갑자기 잠자리를 강요하는 것은 지체 높은 양반이 할 행동이 아닐 뿐더러 자신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면서 화를 낸 겁니다. 결국 아내는 홍판서의 요구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내에게 거절당한 무안함과 이 귀한 용꿈을 버려야 한다는 그 아쉬움에 홍판서는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때 사랑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의 정체는 홍판서의 식사를 가져온 홍판서 집의 몸종 춘섬이었습니다. 홍판서는 춘섬이가 들고 온 상을 이 옆으로 물리더니 춘섬이의 손목을 꼭 쥡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이 있는데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뭐라고 안 해요? 그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네. 홍판서와 춘섬이가 잠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춘섬이는 홍판서의 아이를 임신했고 10달 뒤 용모가 빼어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홍판서는 기뻐하며 춘섬이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홍길동의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던 겁니다. 홍판서의 용꿈대로 홍길동은 비범한 아이로 자랐을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낳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홍판서는 과연 내 아들이다 라면서 홍길동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요. 사랑을 듬뿍 쏟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길동은 어느덧 8살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바람이 자욱한 구름을 거두자 휘영청하게 뜬 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달 아래로 홍길동이 수심에 잠긴 얼굴로 홀로 마당에 서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자신에게는 평생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홍길동은 양반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얼자였기 때문입니다. 얼자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세상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홍길동의 마음 한구석엔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나더니 스스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홍길동의 손에는 섬찟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응? 바로 서슬이 퍼런 칼이었습니다. 길동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걷잡지 못해 칼을 잡고 달 아래 춤을 추며 장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칼춤을 추던 홍길동이 누군가를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자, 누굴 봤을까요?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홍판서였습니다. 놀란 홍판서는 홍길동에게 왜 야밤에 칼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홍길동이 분물 터지듯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마음속에 꾹꾹 담아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위아래 종들이 다 저를 천하게 보고 친척과 오랜 친구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아무개 천생이라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스토리를 다 몰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멘트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홍길동이다. 맞아요. 홍길동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서럽게 우는 홍길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가의 천한 몸종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닐 것인데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살라며 아주 매섭게 혼을 낸 거예요. 홍판서의 불효령에 홍길동은 그저 서럽게 눈물만 펑펑 쏟아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고 그런 자식은 조선에서는 종모법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호부호영을 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존감을 지녔던 길동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1살이 된 홍길동이 아버지 홍판서와 함께 대청마루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 홍판서 앞에 섭니다. 여인의 정체 바로 관상가였습니다.
관상가. 관상가는요, 홍판서의 관상을 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상 보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관상가는 누구도 모르는 홍판서의 과거를 솔솔솔솔 읊고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홍판서의 미래를 예견까지 합니다. 관상가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한 홍판서는 내 아들 홍길동의 관상도 한번 봐주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홍길동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피던 관상가가 깜짝 놀랍니다. 왕이 될 운명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로? 자, 관상가의 말을 들은 홍판서는 홍길동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집 밖 출입을 금지한다. 엄연히 왕이 존재하는 조선에서 홍판서의 얼자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이거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 죽임당하죠. 영모. 영모. 순식간에 왕자를 탐하는 영모로 몰려 홍길동의 목숨은 물론이고요, 홍판서와 홍씨가문이 막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후환이 두려웠던 홍판서는요, 관상가에게 거금을 건네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셔는 안 돼요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홍길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명령에 따라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홍길동이요, 점차 이전과 다른 인물이 되어갑니다. 귀신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조화를 품어 풍운을 마음대로 부리며 육정육갑의 신장을 부려 신출귀몰하는 술법에 통달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다. 자, 여기서 육정육갑은요, 둔갑술을 말합니다. 홍길동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고 틈틈이 무예를 갈고 닦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둔갑술을 쓰는 온갖 도술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도술을 익히는 홍길동을 호시탐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길동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객이었습니다. 왜요? 자객이요? 네! 그 집에 능력치를 하나 알아본 있는데? 건가요? 자,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홍길동의 방에서 호롱불이 후 꺼졌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자객은 재빨리 홍길동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뛰어든 자객은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비빕니다. 방 안에선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더니 바닥에서 뾰족한 산봉우리가 충순처럼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엎어진 거 아니에요? 소설은 소설이네요. 홍길동이 도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객이 넋을 잃은 틈을 타서 홍길동은 재빨리 자객을 제압하고 호통칩니다. 너를 보내 내 목숨을 노린 것은 누구냐? 그런데 자객의 답을 듣고 홍길동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홍길동이 집에 갇히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홍길동은 어쩌다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관상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가 좀 미심쩍지 않습니까? 이 홍판서에게는요, 정실 부인과 홍길동의 어머니 춘성 외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판서의 첩, 초낭입니다. 자, 정실 부인도 아닌 초낭이 첩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들을 낳아야죠. 그렇죠. 자식을 낳아야 자식을 되겠죠. 그런데 이 초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불안과 시기에 휩싸인 초낭은요, 홍판서가 아끼는 아들 홍길동을 없앨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초낭은요, 관상가를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해서 불길한 예언을 말하게 한 다음
홍판서가 홍길동을 멀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혼자가 된 홍길동에게 자객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죽이려 했던 거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자객까지 고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홍길동. 곧장 자객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홍판서를 속인 관상가를 찾아내 관상가의 목도 베입니다. 야, 행동한다. 그리고 난생 처음 손에 피를 묻힌 홍길동은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홍판서의 침소였습니다. 아버지를 마주한 홍길동은 곧장 홍판서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눈물을 툭툭 흘리며 말하죠.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 홍길동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라면서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만류에도 홍길동은 쿵쩍하지 않았죠. 그렇게 묵묵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홍길동은 이내 가슴에 묻고 있던 한마디를 꺼냅니다. 평생 소원을 풀 날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8살이었던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고 했을 때 홍판서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 했죠. 불호령을 내렸잖아요. 자, 이번에 홍판서는 또 홍길동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로부터 내 소원을 풀어줄 테니 근심을 끼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홍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한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의 오랜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홍판서를 대감님, 나으리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간에 10여 년을 사실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도 그냥 한마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순간에 그간의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갔을 것 같아요. 평생 소원을 이룬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하죠. 왜 떠났을까? 만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홍길동을 접한 분들은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아, 더 큰 뜻을 여기서 나간 거네요.